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남편이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게 제 탓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막 남편 앞에 가면은 막 위축되고 눈치 보이고 막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면서 막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남편이 나한테 네가 예민하고 너무 생각이 짧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저를 항상 구박을 했기 때문에 나름 사회에서 인정받고 나름 이성적이고 똑똑한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진짜 그런가 보다,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런 평가를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안 친하니까, 그리고 나를 진짜 생각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안 했었나 보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내 가족이 됐으니까 나를 잘 아니까 나한테 이런 충고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편이 나에 대해 평가하는 거를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남편 마음에 어떻게 하면 들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그렇게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항상 결혼 생활 내내 좀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외도해서 이혼을 하고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책도 읽고 또 이렇게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하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말을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 점점 알아갈수록 아, 남편이 지금까지 나를 가스라이팅 해왔구나, 내가 당한 게 정서적 학대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전 남편이 했던 그런 수법, 저를 막 이렇게 올감했던 그런 수법 같은 게 이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또 자유롭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였구나. 이거는 저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했던 수법인 거지, 내가 저 사람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판단력을 잃도록 이 상황을 조작해서 자기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심리 조종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전남편 같은 경우에도 나르시시스트였고 이기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어긋나는 거, 자기의 통제력에서 이 상황이 벗어나는 거를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기니까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오히려 그 사람이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어 하고 또 화도 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뭐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이제 생선을 사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생선가게 아저씨한테 좀 깎아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약간 애교를 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보통 남자들은 아, 내가 괜한 질투를 하는군 하면서 속으로 그냥 사귀거나, 이게 자기가 좀 질투나고 기분 나쁘다는 거를 표현을 하더라도 당신이 그렇게 다른 남자한테 혀 짧은 소리로 애교 부리니까 내가 좀 당황스럽더라, 좀 보기 안 좋더라,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상황에서 아내의 의도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생선값을 깎으려고 아저씨한테 그냥 깎아주세요 라고 말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분이 나쁜 거는 나의 이런 불안함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네가 외간 남자들한테 해프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에만 딱 꽂혀가지고 와이프가 그거를 인정할 때까지 화내고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가 그렇게 해프게 외간 남자들한테 웃음을 흘리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해프다,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없는 말까지 지어내가지고 막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평가를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 상황에서 그냥 생선값을 깎으려고 깎아주세요 한 거지, 내가 무슨 그 아저씨한테 꼬리를 쳤냐, 이렇게 막 말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남편은 이제 또 죄책감의 덫까지 이용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결국은 아내가 알았다, 미안하다, 내가 그 남자한테 꼬리쳐서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당하다 보면 처음에는 저 사람 말이 진짜 옳은가? 아니면 내가 옳은가? 나는 진짜 그게 아닌데 내가 느끼는 게 잘못된 건가? 정말 저 사람이 맞는 건가? 하면서 막 혼란을 막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막 말다툼도 하고
막 내 본심을 남편한테 증명하려고 막 애쓰고 하는데 남편은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이제 관계가 지속되면은 결국은 아내는 남편의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그대로 수용해서 아, 내가 진짜 좀 해프고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들의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이 또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 내가 자존감이 좀 낮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았고, 막 이래서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 나는 그냥 나고 너는 너고 나는 너의 인정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 네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도 나는 별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 사실 가스라이팅을 받을 일도 없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내 모습을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점점 거기에 덫에 걸려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떠나려고 하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거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버리고라도 이 사람을 붙잡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이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스라이팅 가해자 옆에 있으면서 계속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해자의 이런 취약성을 이용해서 점점 자신한테 의존하도록 만들고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들어서 결국은 판단력과 자기 정체감 그리고 뭐 현실감 이런 거를 잃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렇게 여자들은 아내들은 특히나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고 정서적으로도 의존하고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많잖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우리의 이런 불안한 마음, 이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주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너 자꾸 이러면 나 이혼한다. 나 지금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생활비 끊는다 하면서 진짜 생활비를 끊기도 하고 진짜 집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아주 사람을 막 피를 말리고 겁주고 막 교묘한 방식으로 불안하게 막 느끼게 해가지고 점점 아내를 자기한테 종속되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 나르시시스트 남편한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남편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가? 이게 제가 본 어떤 책에서 20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항상 그의 방식대로 일이 진행된다. 그에게 넌 너무 예민해. 나 말고는 너를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게 바로 네가 친구가 없는 이유야. 네가 이러니까 가족들도 너를 무시하지. 진정한 프로라면 비난을 받아도 참을 수 있어야 해.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 아마 너 혼자 상상한 것이겠지. 이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다. 그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변명을 한다. 그를 만나기 전에 그날 잘못한 일은 없는지 머릿속으로 점검한다. 그가 윽박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그를 알기 전 나는 훨씬 자신감 있고 삶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와, 진짜 이게 다 제 결혼 생활에 있어가지고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특히 막 너무 이 사람이 어떤 포인트에서 화를 낼지를 내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다르고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갔다가 어떤 때는 이거에 대해서 막 불같이 화를 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포인트에서 화를 낼지 알 수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거짓말이라는 것도 막 심각한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되게 사소한 거짓말을 막 하게 되고 변명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는 남편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한테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건지를 깨닫는 거죠. 아까 제가 가스라이팅 당하기 쉬운 사람은
상대방한테 인정, 사랑, 관심, 보호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 내가 그런 욕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기만 해도 내가 저 사람에게 장단 맞춰서 춤추는 거를 좀 멈출 수가 있어요. 나는 남편의 인정을 받을 필요 없어. 나는 원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지금도 충분히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거를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남편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원래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라는 그런 자아 정체감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편의 수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저렇게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구나. 남편이 나를 비난하고 자꾸 저렇게 막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진실이랑 다른 소리를 하는 거, 그런 게 다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는 것을 인지하면 우리가 그거를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안 믿는 거, 그리고 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용기를 또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나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실감, 내 감각, 내가 느끼는 거. 우리가 여자들이 맨날 제가 예민한가요? 제 느낌이 틀렸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 감정이나 감각은 틀리고 옳은 게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느끼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편이 허락해주고 남편이 확인하는 것만 믿고 내 스스로의 판단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의 허락이나 확인이나 남편의 인정 이런 거는 필요 없어. 내가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도 보니까 남편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맨날 조종하고 끌려다니는 분들은 이런 성향이 있어요. 남편이랑 나랑 의견이 다르다는 것에 너무 불편해하고 막 둘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는 그거를 막 못 참아하고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꼭 둘이 생각이나 의견이 똑같을 필요는 없다.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하고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서로가 꼭 완전히 이해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편해하지 말아라.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좀 냉랭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삐질 수도 있고,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견해를 포기하고 상대방한테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는데 그거를 설득하려고 말꼬리를 같이 붙잡고 막 논쟁을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죠. 말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고 난 너무 슬퍼. 그러면은 내가 너무 슬프다는 거를 또 저 가스라이팅 가해자한테 막 호소를 한다.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잖아.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느끼겠어. 나 너무 비참해, 슬퍼 라는 거를 가스라이팅하는 나르시시스트한테 막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해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 네가 그렇게 느꼈다니까 내가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느끼는지 몰랐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를 하겠지만,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거를 더 이용해요. 더 자기가 힘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더 조종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보다는 내 의견에 더 중점을 두고 이 말싸움에서 벗어나야 그의 영향력을 나한테 미치는 거를 내가 차단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행동 강령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가스라이팅을 시작하면 그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자리를 차라리 떠버려라. 두 번째, 스스로 깎아내리거나 함부로 사과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내가 옳다는 것을 그한테 말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의 생각을 고치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네 번째, 인정이나 사랑이나 관심이나 보호를 구걸하거나 그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물어보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아직도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사랑해? 막 이런 거.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한테 감정을 공유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감정은 나 스스로 진정시키고 나 스스로 감당해라. 이겁니다. 남편이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남편의 성격은 그 왜곡된 성격을 내가 고칠 수는 없다는 거를 알고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팅은 정말 말로는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의 영향력을 차단한다.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말과 행동을 고치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